안녕하세요. 사진 찍는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구독자 협찬 리뷰로 요거 빌투룩스사의 1.8 단렌즈 4종을 간단하게 해상력 테스트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빌투룩스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중국 회사고 소니나 니콘 같은 이제 네이티브 바디에 쓰라고 만드는 이제 서드 파티 렌즈 제조사인데 가격이 상당히 그 매력적인 저렴한 편이라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솔직히 이거 살 일은 없을 것 같긴 한데 구독자분이 이렇게 화끈하게 4개를 다 빌려주셔가지고 23mm, 35mm, 50mm, 85mm 이렇게 1.8 렌즈 4종을 테스트를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외관부터 잠깐 살펴보고 진행해 보고자 할게요. 자, 그래가지고 간단하게 외관을 살펴보자면은 24mm, 35mm, 50mm, 85mm인데요. 85mm가 좀 예전에 나와서 그런지 얘만 좀 모양이 다르고 나머지 3개는 거의 동일한 외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24mm부터 보자면은 일단 후드는 공이 화형 후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가운데 초점링 조작감은 상당히 괜찮아요. 초점링 상당히 크게 있는데 조작감도 뭐 썩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조리개 링을 제공해 주는데 조리개 링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렇게 딱딱딱딱 거리면서 조작은 될 수 없고 무조건 이렇게 무단으로만 굴러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값을 딱 맞추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좀 지나가 버리는 경우도 있고 이게 꼭 렌즈 경통을 보면서 조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점은 단점이라고 할 수 있지만 어쨌든 동영상 촬영을 할 때는 이게 무단으로 움직이니까 이게 무단으로 움직이지 않으면은 바디에서 조작을 해야 되는데 바디 다이얼을 돌리면은 화면이 흔들린다거나 소리가 들어간다거나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동영상을 그 촬영할 때 조리개 링을 조작할 수 있는 거는 장점이다. 없는 것보다 나아요. 하지만 저는 뭐 그냥 이거 이렇게 오토 해놨습니다. 전반적으로 만듦새가 그렇게 썩 훌륭한 편은 아닌 것 같은데 개체별로 차이도 좀 심한 것 같아요. 근데 24mm가 요 셋 중에서는 가장 그 만듦새는 좋더라고요. 35mm 같은 경우에는 모양새는 거의 똑같아요. 별도 물리 버튼 없는 것 같고, 그리고 화형 후드 있고, 그리고 이제 가운데 초점링 크게 있고, 조작감도 나름 나쁘지가 않은데, 문제는 이 조리개 링이 너무 이 조작감이 조악해요. 이 24mm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병맛이거든요. 그래서 좀 별로다. 그리고 너무 이 돌아가는 느낌이 플라스틱 느낌이 강하게 나서 저처럼 이제 만듦새를 추구하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좋은 인상을 줄 수는 없는 것 같지만 가격대가 있으니까 뭐 감안하도록 해야겠죠. 이런 부분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 일단 오토로 넣고 썼습니다. 사진 촬영할 때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50mm도 보시자면은 거의 그 똑같이 생겼어요. 디자인 자체는 유사하죠. 네,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얘는 조작감이 더 병맛이에요. 진짜 별로예요. 게다가 심지어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긁히는 소리도 나고 여기서 한번 이렇게 툭 걸리는 구간도 있어요. 뭔가 안에 그 접착제가 제대로 마감 처리가 되지 않아가지고 딱딱딱 걸리는 것 같고 전반적으로 느낌이 이게 50mm는 조작감이 구리고 24mm 좋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다른 개체를 만져보지 않아서 확인은 안 되지만 제 생각에는 개체별로 차이도 좀 심하지 않을까라고 추측은 됩니다. 근데 뭐 제가 이 렌즈 여러 개 사본 게 아니고 그냥 빌려서 사용하는 거니까 뭐 정확하지 않고 제 추측은 그래요. 그렇지만 만듦새가 해성 뭐 그렇습니다. 플라스틱 느낌이 너무 강해서 별로예요. 85mm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밥통 후드로 되어 있고요. 역시 별도의 물리적인 조작 버튼 하나도 없고 조리개 링도 없어요. 얘는 대신에 이제 가운데 커다랗게 초점링이 있는데 이 초점링 조작감은 상당히 괜찮습니다. 뭐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필터 지름 같은 경우에는 얘는 몇이냐? 필터 지름이 72mm고요. 50mm 렌즈 같은 경우에는 필터 지름이 55mm, 그리고 35mm 렌즈의 경우에는 필터 지름이 55mm 똑같고, 이것도 55mm였던 것 같은데, 예, 이것도 55mm네요. 그래서 얘네 세 개는 필터 지름도 똑같습니다. 그냥 일부러 디자인적으로 맞춘 것 같아요. 그래서 55mm로 갔고, 얘만 좀 렌즈가 좀 크죠? 그래서 얘는 72mm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럼 이제 해상력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23mm 코멘트 없이 휙휙 지나갈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화면 멈춰가지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대 개방 f2.0, f2.8, 4.0, f5.6, 8.0, f11, 마지막 f16.
그래서 한눈에 보시면 이게 중앙부, 주변부인데 중앙부는 정말 우수합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은 이게 4,000점 넘어가면 제가 만점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최대 개방부터 10일까지는 모두 만점을 넘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와 소 대응을 완벽하게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반면에 주변부는 최대 개방에서 이제 2,000점이 안 되는 상당히 그 처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가격 대비 생각하면은 뭐 그래도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하다못해 이건 넘겼어야지. 그리고 피크가 이제 5.6에서 오는데 피크가 왔을 때 점수가 3,700점이니까 피크에서는 꽤나 괜찮습니다. 다만 이게 5.6까지 와야 온다는 것이고 이 앞단에서는 이 수차가 상당히 안 잡혀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중앙부는 예상외로 선방을 했다. 하지만 주변부는 역시나 똥렌즈다, 똥렌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곡 같은 경우는 그렇게 심하지 않은데 좀 특이한 게 배럴 디스토션이 아니라 오히려 좀 핀쿠션 디스토션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비네팅은 상당히 좀 심한 편이니까 그런 부분도 함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35mm 최대 개방 f2.0, f2.8, 4.0, f5.6, 8.0, f11, 마지막 f16. 자, 35mm도 한눈에 보시면 이게 중앙부, 주변부인데 일단 중앙부는 여전히 훌륭해요. 다 4,000점 넘기고 있고 심지어 피크 5.6에서는 5,000점도 넘겼습니다. 그래서 가격 대비 중앙부 해상력은 상당히 우수하다. 그리고 주변부도 아까보다 훨씬 나은 게 일단 시작이 2,300, 2,400이라서 뭐 조금 아쉽긴 하지만은 아까보다 좀 낫고 그리고 올라갔을 때 5.6 피크에서는 4,000점 넘겼어요. 그리고 4랑 8.0도 피크를 넘기고 있으니까 F4에서 8.0까지는 거의 만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1도 상당히 훌륭합니다. 그리고 2.8도 3,400점이기 때문에 웬만한 그 DSLR 시절 구형 그 렌즈들의 어떤 피크 구간 점수대라서 뭐 나쁘지 않고요. 다만 이 최대 개방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정도만 나와도 2,000점만 넘겨도 가격 대비 생각해 봤을 때 뭐 상당히 준수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 점수면은 괜찮다고 봐요, 저는. 그리고 역시나 35mm에서도 핀쿠션 디스토션이 보여. 원래대로라면 이제 배럴 디스토션이 좀 보여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상당히 조금 웃긴 것 같고 뭐 비네팅은 24mm보다 훨씬 낫긴 하지만 그래도 약간 좀 있는 편이라고 보여지니까 이런 부분도 함께 참고하세요. 그리고 50mm 최대 개방 f2.0, f2.8, 4.0, f5.6, 8.0, f11, 마지막 f16. 자, 50mm도 이게 중앙부, 주변부인데 일단 점수가 굉장히 우수합니다. 물론 최고의 렌즈까지는 아니지만 이 렌즈 가격대를 생각해 봤을 때 제가 50만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면 정말 대단한 점수죠. 이게 중앙부도 4,000점 넘기지 못했지만은 3,898이라 거의 근접을 했고 F11도 3,943이라서 사실상 뭐 거의 4,000점이라 봐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앙부는 1.8부터 11까지 완벽하다. 고화소 대응을 완벽하게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주변부도 시작이 3,000점이라서 나쁘지가 않아요. 그리고 3분의 스탑밖에 안 조였는데도 꽤나 올라오고요. 2.8에서 4,000점 도달하기 때문에 사실상 뭐 실사용에서 굉장히 문제없이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50mm 정도 되면은 최대 개방에서 이제 아포커싱 사진, 그러니까 배경이 블러 처리되는 사진을 촬영하게 되는데 그럴 때 이런 극주변부 해상력이 대부분 이제 날아가서 흐리게 보이니까 어차피 초점이 안 맞아가지고 크게 뭐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이 렌즈는 저는 합격점을 주고 싶네요. 또 핀쿠션 디스토션은 50mm에서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비네팅도 좀 있는 편이고요. 계속 핀쿠션 디스토션이 있는 게 굉장히 웃기네요. 그리고 85mm 최대 개방 f2.0, f2.8, 4.0, f5.6, 8.0, f11, 마지막 f16. 자, 85mm도 이게 중앙부, 주변부인데 중앙부는 여전히 훌륭합니다. 최대 개방부터 F11까지는 모두 다 4,000점을 넘기고 있기 때문에 고화소 대응을 굉장히 완벽하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다만 주변부가 좀 애매한데요. 아까까지는 이런 모습 보여주더니 지금은 요래. 3,000점 약간 안 되는 한 2,800, 2,900 이 정도에서 이렇게 머무르고 있다가 꺾이는 모습인데 피크도 2.8에서 일찍 오는 편이고요. 근데 뭐 피크가 온다고 표현하기에는 뭐 거의 변동이 없어가지고 일단 최대 개방은 뭐 24mm라든지 35mm라든지 이런 것보다 좋긴 한데 이게 그래도 좀 피크가 왔을 때 3,000점은 넘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가지고 좀 되게 평가하기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이거를 뭐 좋다고 할 거냐? 전 좋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아까 50mm에 비해서도 50mm는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왔잖아요. 그거에 비해서도 확실히 떨어지고 24mm나 뭐 35mm에 비해서도 최대 개방에서 점수가 높은 것은 좀 고무적이지만 어쨌든 제가 여기 이 아래쪽으로 올수록 체감이 많이 된다고 많이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요 위쪽으로 가면요 거의 체감이 안 되고요. 밑으로 오면 체감이 굉장히 잘 되거든요. 그래서 이 1000점이랑 2000점은 또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고 2000점이랑 3000점은 또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2000점 밑으로 떨어지면은 굉장히 극심하게 체감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2000점은 넘게 된다. 그래서 24mm 같은 것보다는 훨씬 낮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다고 말하기에는 다소 아쉽다. 똥렌즈까지는 아니지만 뭐 그냥 아쉬운 렌즈인 것 같아요. 물론 가격대가 싸니까 이런 거 충분히 고려하셔가지고 아 나는 그 주변부 다 블러 처리할 거다. 85mm 1.8 렌즈 사가지고 인물 촬영해가지고 주변부 보케를 내가 노리는 사진을 찍을 거지 이거 구석구석 선명한 거 필요 없다 하면은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광각에서 표준까지 계속 핑쿠션이 있었으니까 당연하게도 일관성을 가지기 위해서 85mm도 핑쿠션 디스토션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배럴 디스토션이 있었으면 진짜 웃겼을 텐데 뭐 거기까지는 아니고 비네팅은 상당히 좀 양호한 것 같습니다만 85mm 렌즈는 좀 특이한 게 색수차가 조금 많이 두드러지는 것 같아요. 벌써 여기 오른쪽 끝단에 보면은 막 주황색으로 거의 보라색이 아니라 주황색처럼 보일 정도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칠까 하는데 24mm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주변부가 점수가 2000점까지 내려가서 2000점 밑으로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2000점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하면은 이게 급격하게 체감이 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 더군다나 이 중에서는 가장 이제 주변부 해상력이 필요한 게 24mm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뭐 14mm라든지 20mm 같은 초광각이라서 상명만국이 있을 만한 차트 거리도 아니고 24mm면 차트 점수가 좀 더 높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좀 많이 아쉽다. 그래서 이건 좀 그렇다라고 보고 이 85mm 같은 경우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제 극주변부 제가 테스트한 건 진짜 극주변부인데 인물 촬영용으로 쓰실 거면 어차피 주변부는 다 블러 처리되니까 중앙부는 나름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거 고려하면은 나름 가성비가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50mm는 상당히 점수가 잘 나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렌즈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뭐 중국산 렌즈다 보니까 또 이게 버전이 제가 알기로 초창기 버전은 좀 많이 안 좋아가지고 빌트룩스 하면 이제 중국산 똥렌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생각보다 중앙부는 괜찮았어요. 주변부는 좀 아쉬운 렌즈들이 있었고 하지만 이제 만듦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좋은 점수 드리기 어렵고요. 또 오늘 테스트 해본 거는 어디까지냐 그냥 선에도 차트상 점수이고 실제로 촬영을 해보면은 약간 소프트한 느낌이 나는 건 있어요. 점수 이상으로 약간 좀 점수는 딱 구분이 되면은 잘 나오는데 실제로는 좀 컨트라스트가 약한 면이 있어가지고 살짝 소프트해 보이는 면이 있고 그리고 이제 뭐 AF 속도라든지 수차 같은 것도 아무래도 네이티브 렌즈에 비해서는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하지만 가격이 저렴하니까 이제 그런 거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시면은 여러분들 구매 의사 결정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절대 제 돈 주고 살 일이 없는 그런 유형의 렌즈들인 것 같은데 구독자분께서 빌려주신 덕분에 이렇게 영상 제작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빌려주셨던 구독자분에게 다시 한번 정말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영상 마치고자 하고요. 오늘도 혹시 제 영상이 도움이 되고 재미가 있었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